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이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하루 100씩 올라가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아주 변동성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단어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한테 협박성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한 100포인트 빠지고 네. 또 반대로 또 타코 전략 나오거나 또 뭐 유화책 나오면 또 급등하고 그러면서 변동을 주는데 저는 여기서 시가 상위 종목들은 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올릴 때 이용하고 떨어뜨릴 때 이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구만전자에서는 돈만 묶일 테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0만 닉스에서는 돈만 묶일 것 같아요. 마치 그 미국의 M7이 파생해서 그 수익률 크게 안 나듯이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이거는 나한테 10%짜리 줄 수익 이거는 한 30에서 50%의 승부를 줄 종목 이 가능성을 계속 체크해서 갖고 주가가 아직 안 움직일 때 사갖고 변동성을 줄 때 파는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 정치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저는 그냥 연말까지 네. 계속 이런 변동성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요. 예. 그러면 뭐 지수단으로 접근해봐요. 예를 들어서 4천 갔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아래 사면 10에서 20%는 반드시 먹는다.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셀트리온 17만에서 16만 원에 사면 또 한 10에서 20% 반드시 먹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리듯이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롱숏이 지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수익률은 지금 수준에서 크게 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 이번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출전해서 그 정도 해봤어요. 네. 10%도 제대로 안 먹여져요. 엔비디아가 190 80불 정도에서 그러니까 180불 해갖고 192불, 3불, 5불에 그 때린 게 정답이었어요. 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도 350불 따라붙은 거 이제 500불 가나 봐갖고 450불부터 데드 잡고 10불 단위 팔아봤는데 470불에서 팔고 그 이상은 안 가고 450불 깰 때 그걸 팔았어야 또 정답이고 네. 그리고 또 400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럼 400에서 413은 사서 그럼 한 10%에서 15% 나오면 또 팔아버리고 이런 게 파생해서 이제 그 어떤 진폭이 갇혀 있으면서 이걸 역사들일 걸 그 패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만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유동성 갖고 어마무시한 머니 게임, 작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세력들이. 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마피아는 가장 센 게 트럼프 마피아 세력들, 하나는 또 샘 올트만 마피아 세력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은 블랙록 마피아 세력들. 이런 세 가지 세력들이 지금 저는 엄청난 머니 게임을 하니까 그 머니 게임 하는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게 돈의 효용성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종목 등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다가 어제장 좀 많이 흔들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소부장 100% 매도해서 원전이나 로봇, 히토류 관련주들로 가자라는 강조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 저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10이죠. 근데 그때 세론 이거 고점 잡고 그냥 97,000원에서 9만 원까지 그날 고점 저점이 한 7,000원을 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올려요. 그럼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한 잘못하면 3개월 갇혀 있어 봐요. 돈만 끌어당기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제가 파생 구조에서 이게 이제 스트랭글 전략으로 여기 10포인트씩 올릴 때마다 지수는 한 100씩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10, 520 그리고 또 여기도 갈 수 있어요. 490, 470 이것도 하루 이틀만 해도 보낼 수 있어요. 네.
이런 변동성의 시가 상위 종목들이 이용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구조로 바뀌면 이제 못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아까 사다리 이게 그러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역사다리꼴로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요 진폭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면 카타에서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 SK하이닉스 35만 원, 45만 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깨면 잘하면 120만 원, 요런 같죠. 요런 갇혀 있으면 이 시장은 이제 다른 또 순환 종목들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미국 시장은 이 패턴으로 됐어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M7이 다 여기 갇혀 있고 네. 여러분들이 공포로 막 흔들었던 양자 컴퓨팅이니 뭐 수소니 그 리듐이니 그다음에 트럼프 패밀리들이 뭐 정치적인 에너지를 동원해서 국유화 시키려고 하는 뭐 지분 참여하고 막 이런 것들만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저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 강했던 섹터 중에 저희 로봇주를 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로봇주의 테마주 주도주 흐름을 강조해 주신 바 있었는데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오늘 뭐 1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로봇주에서 먹을 게 없다고 봐요.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들 뭐 삼성 연결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들 추천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다 삼성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먹여주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 로보티즈 아까 이 그림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 어마무시한 최근 가타에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뭐 8만 원짜리가 20만 원. 그 다음에 여는 2만 5천 원, 3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를 또 체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목 보세요. 이거는 저는 머니게임 그냥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 이게 자산 운용사가 될지 투자 조합이 될지 뭐지만 저는 이거 머니게임 했다고 보거든요. 현대, 무벡스, 원익, 홀딩스. 네. 여러분들 현대 엘리베이터 팔아갖고 이제 자동화 과정에서 현대 무벡스 그때가 4,000원, 5,000원이에요. 근데 이런 그래프 에너지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찾겠냐. 현대 무벡스 4, 5,000원 같은 종목들이 뭐가 있나. 제가 심지어는 간장 신송홀딩스 그 다음에 이 시간 통해서 이지 종목들 관심 없는데 그 히토류가 움직이면 이지 같은 종목들을 4, 5천 원짜리를 갑자기 이렇게 무벡스 같이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찾아다니는 장 같거든요. 그게 이제 히토류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현대 무벡스라든지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빌려다가 여러분들 꼬셔갖고 이제 엎어치기 어떻게 들어가나 시장에서 그럴 때 이제 팔아먹는 게 올려놓고 이렇게 지그재그 만드는 거. 원형 천장형이라든지 또 빼면 올리고 빼면 올려서 팔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하고 에브리봇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는 7, 8부 능선에서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7, 8부 능선. 제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관련된 제자한테 다 팔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58,000원, 6만 원에서 깔아서 산 거가 오늘 8만 원을 넘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10만 원 간다고 막 떠들고 호재주 쫙 할 거예요. 10만 원 가라 그래. 8만 원에서 10만 원은 남 드세 하고 그 다음에 8만 원대 팔아갖고 그 8만 원, 10만 원에서 간들간들 할 때 그거보다 더 먹을 수 있는 것 찾자. 또 원전주에서도. 그러면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팔아갖고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이나 뭐 오르비텍이나 이게는 이제 제가 원전주 우리 정부가 뭐
때려도 이건 미국향이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해갖고 뭐 한전기수 깔아서 사라 했는데 이제는 또 호재성 재료가 막 나와갖고 뭐 슈팅을 했거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한 70일 만에 고점을 뚫었어요. 네. 올려놓고 제거제거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때리라 그랬고 원전주에서도 순환 매매로 우리 정부가 또 원전 해체라든지 이게 한전산업, 한전 KPS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더 나지 않을까. 오늘 오르긴 했지만 위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을 좀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주에서는 제가 이제는 수술용 로봇 남았다. 그러면 뭐 엔젤 로보티스가 됐던 뭐 모든 로봇주에 급등한 거 팔아갖고 이 종목들로 가겠습니다. 고용, 큐렉소 이런 것들 지금 뭐 120m 밑에 있거나 아직 수술용 로봇 쪽은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냐면 바이오 할 때 같이 같은 것 같아요. 수술용 로봇과 바이오. 그래서 요거가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로봇주에서 찾으시려면 수술용 로봇주를 찾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의 급등에는 머니게임이 한번 있었던 거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바이오주가 갈 때 수술용 로봇 쪽은 아직 기회가 있다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유동성 풍부한 상태에서요. 네. 저는 그 보이지 않게 다 머니게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틈틈이 저 방송은 제가 시장을 조사해서 기업 분석보다 시장 조사에서 조사 데이터에 의한 그 뭔가 펀드 매니저나 그 다음에 또 투자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팔로도맨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335 작년 2024년도 12월 달에 네. 잘린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이 바닥에 선수들급에서 아웃된 사람들도 많았고 대응을 잘 못해서. 예. 네. 그럼 그 사람들이 335 모인 사람이 있고 아주 잘된 사람은 싱가포르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형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그냥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래서 그 규모 움직이는 게 조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망가진 쪽에는 335 지네들끼리밖에 몰라요. 그럼 335 해갖고 마케팅을 해요. 세일즈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언론도 이용하고 방송도 이용하고 그래갖고 그런 테마 종목들 그래서 그 테마 종목들 에너지들이 어떨 때는 원전이 됐다가 로봇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됐다가 막 이렇게 막 뺑뺑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가상위 대장을 안 건드려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집중화 전략이 한 개 내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차별화가 엄청나요. 아니 같은 섹터인데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가지? 근데 얘는 같은 건데 왜 안 가? 근데 이게 지금장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로봇주에서는 제가 시장 조사하면 사면이 이런 또 약간 제가 보면 또 사파 종목이라 표현하거든요. 사면이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그 시장 조사하다 보면 옛날에 아지네스텍도 그런 에너지들이 매집해다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선수급들의 그 투자 조합이나 펀드 매니저들 성깔의 어떤 이거를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아니면 부티크라고 그러고 그런 애들이 물린 것들 중에 아직 안 간 것들 그리고 급등한 건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면 팔아 아지네스텍 사.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제가 파도는 놓쳤어요. 적자 연속이라 이 파도는 사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더블 게임 주고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노래 불렀던 게 4, 5개월 전만 해도 하나마이크는 하나만 노래 불렀던 게 그런 에너지였거든요. 계속 박살내갖고 8천에 증자받고 12 전환된 거에서 이걸 풀어가겠습니다. 요번에 제일 성공한 에너지들이 그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갖고 딱 그와 똑같은 종목이 있으니까 두 종목을 언급하셨어요.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어버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하나의 그 매매 스킬을 한번 이런 스타일로 체크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X축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를 내가 파도에는 Y축에 넣어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9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파생으로 하루 만에 100포인트를 뺀 날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느낌이 양매수하면 이제 큰 대박 게임이 나오겠다. 제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니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한번 동시에 같이 사봐.
그게 옵션 매매에서 양매수의 느낌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셨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그거를 시장의 롱숏으로 여기에서 어떤 건 롱을 사용하고 어떤 건 숏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상승률과 하락률 갖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시가상위 데이터만 비교해 보면. 그러면 그때 보세요. 삼성전자가 82,000원대, 퀄리타스 반도체가 13,000원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97,500원 18% 갔어요. 얘 40%.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번에 실적 나오고 9만전자까지 흔들어요. 언젠가 10만 원 갔다 또 9만전자를 깨는 날 있을 겁니다. 이날 퀄리타스 반도체 잡으세요.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땡기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땡기는 날 그 상승해서 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7,000원 올리잖아요. 요거 상승률이 두세 배 될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여기에 종목을 어버 반도체를 넣으시든 퀄리타스 반도체를 넣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의 두세 배 그리고 3개월 동안 이거를 서너 번 매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가상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아주 영업 들어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삼성전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9만전자 때 흥분해요? 5만전자, 6만전자 때는 다 침울하고 다 하고 그러다가 9만전자 가니까 이 세상이 다 삼성전자 날아갈 것 같이들 얘기해요. 수익률로 보자고요. 네. 그래 날아가라 그래. 그래 10만전자 넘으라 그래. 그러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거의 2배 갈 테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 형님이라고 표현하는데 EM이 롱숏으로 이용할 것 같아요. EM을 때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EM 지수에 그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게 이제 대만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그럼 대만을 건드린다는 건 뭘 건드릴까요? TSMC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요거 이런 것들 EM을 때리고 삼성전자 사요. 그럼 우리 눈에는 삼성전자 사내인데 EM 속에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걸 3배 때려버리는 거고요. 그럼 실제는 때리는 게 돼요. 이 짓을 대차 거래나 차익 거래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면 CFD 구자라고 이제 선수들 구자라고 있잖아요. 이 펀드에서도 그와 같은 구자가 있습니다. 그 끼리끼리 선수들만 하는 네. 그러한 구자들이 지금 움직임이 냄새가 나서 여러분들이 CFD 구자 같이 이제는 이거는 선수들만 아는 개념인데 헤지펀드의 그 알고리즘 매매에서 CTA 구자라가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CTA가 뭐냐면 롱숏을 이용하거나 알고리즘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 매매는 급빈도 매매라 올라가는 걸 계속 증폭시켜서 올리고 어느 걸 깨면 증폭시켜서 빼요. 그래갖고 하루 만에 변동이 이게 이제 100이 나오는 게 이런 CTA 구자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졌어요. 선물이 지금 500을 넘거든요. 네. 그러면 이 500포인트를 한 계약 살 때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옵션 시켜서 25만 원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500포인트 곱하기 25만 원이면 1억 2천 에너지가 한 계약 사는데 그럴 때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선수나 증권사 계약이거나 할 때 다들 비율이 달라요. 0.75나 0.8. 근데 편하게 그냥 10%라고 쳐요. 그럼 1억 2,500 자산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10포인트나 선물 시장에서 20포인트가 어저께는 고점에서 20포인트를 빼요. 오늘 저점에서 10포인트 이상을 올려요. 왜 이런 변동이 나오냐? 이매매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포인트를 먹었어요. 그러면 한 계약당 25만이니까 250만 원 먹은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25만 원을 먹어요. 그러면 한 20, 30% 수익 나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양매수는 어떤 때는 이게 100만 원인데 1억, 2억이 되는 변동성이 나와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시 세계를 모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흔들어 갖고 꼬리 흔들기를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게끔 극단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의 그래서 CTA 구자가 앞으로는 트렌드 추세 매매라 트렌드 팔로잉 전략도 있고 롱숏 전략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짜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하십시오.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팔아먹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2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산 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먹고자 들어온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3년 전, 2년 전에 이 에너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땠나? 제가 EM을 얘기하는 게 이 포트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2021년도의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2025년도 5월 달. 여기가 이제 대만 가권 지수가 지금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요때가 이제 대만 가권이 15,000원대예요. 지금 이렇게 거의 26,00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TS 이게 EM이 또 ETF인데 요게 2025년 1년도 이때가 이제 모든 IT가 박살날 때예요. 삼성전자, 팔만전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때 포트가 어떻게 됐냐면 네. 1등이 타이완 TSMC입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2등이고 알리바바가 3등이고 삼성전자가 4등이에요. 요 비율 보세요. 6%.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4%예요. 오늘 현재 데이터입니다. TSMC가 무려 12%까지 갖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학적으로 말하기에 대만 공격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딩이나 중국이나 그러면 대만 TSMC 빨리 미국 들어와 우리 삼성 투자 같이 트럼프 워딩이 이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 말 지나서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블랙록에 이걸 결정하는 게 이게 숏을 쳐버리면 그때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때 SK하이닉스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5등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비중은 줄었어요. 3%로.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이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뭔데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TSMC가 이때가 2021년도에 100불대였어요. 얘가 요때입니다. 요때. 죽였다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됐다가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알고리즘 이런 공격이 나올 거다. 이걸 개별 종목을 때릴지 대차 매매 거래해 갖고 이 종목만 압축해서 때릴지 같이 때릴지는 이제 펀드 매니저 마음이겠죠. 근데 이거 때릴 때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TSMC가 숏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숏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눈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더라.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 오라고 막 꼬실 거예요. 이제는. 왜? 그 당시에 삼성 SK하이닉스가 얼마였나? 놀라지 마시죠.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이게 11만 원짜리가 SK하이닉스요? 예. SK 근데 이때 11만 원이 얼마까지 빠졌냐면 이게 더 죽었습니다. 거의 7, 8만 원, 10만 원도 깼어요. 그러다가 지금 4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의 1.5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쑥 걸 거예요. 대차거래 빌려다가 여러분들 대차거래를 보고 대차거래 중에서는 어떤 건 공매도 치고 이제 빌려주는 장사를 하고 이자 받고 요게 이제 사이즈가 커져 갖고 그리고 이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삼발을 뭔가 움직일래. 나는 원전주 할래. 그러면 원전주 100억 사는데 SK하이닉스 주식으로 대차 80억 하고 실제 돈 20억. 이런 데 사용을 한다고요. 아니면 이걸 갖고 어떤 애는 또 공매도 치고 이 대차 거래가 이제 활성화돼서 그 유동성이 딴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때가 8만 전자가 붕괴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을 받다가 지금 9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위치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그재그만 만들지 않겠나.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 이제 로봇주 다음에 저는 우주 남은 것 같아요. 원전 조선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가 저는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 예. 근데 히토류가 간단히 해서
저는 트럼프 패밀리들이 거의 다음 정권을 창출시키기 위한 자원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 말고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바닥 선수들 중에 고래 중에서 코인러들이 많이 아웃됐습니다. 진짜 거의 하룻밤 만에 몇백억 날린 팀도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걸 만든 게 트럼프 패밀리들입니다.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저라면은 이거는 뭐 법적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요새 조용해요. 그런데 코인 쪽에 레버리지를 일으킨 쪽은 아웃된 게 많습니다. 언론에서만 조용할 뿐이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다친 연휴 기간 동안 에브리싱 랠리 이러면서 가상화폐 쪽도 좀 많이 올랐다가 트럼프 입김에 조정을 깊게 받았었죠. 입김 때문인데 그 네. 입김에 그쪽에서 쇼스에서의 그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대규모 자금으로 들어가 갖고 그거를 청산시키면서 그 가까이에서 이 코인러 등의 고래들은 그걸 담보 잡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거니까 이게 담보가 부족하면서 강제로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그 뭐랄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보다 주변 코인들에서 대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아웃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일부 얘기는 한 2, 3조를 벌었다. 그 삼명자가 뭐 루머지만 네. 뭐 막내 아들도 2천억 벌었다. 뭐 이런 루머도 그 까심날에 들은 게 그 공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시사점이 뭐예요? 다음 대통령의 자금을 만드는구나. 이제 부시가 흉내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시가 아버님 되고 전쟁 나니까 이제 아들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트럼프가가 그러니까 중간 선거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아방카의 남편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방카 남편? 예. 네.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모든 비즈니스의 총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모펀드가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의 뭐 짭코리아라든지 쓱이라든지 뭐 어마무시한 그 플랫폼을 마치 웨스팅하우스의 블루필드 같이 계속 투자를 해놓습니다. 이런 게 뭔가 또 이게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 작업까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자원 히토리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히토류 관련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적인 감각인데 AI 쪽이 난리치잖아요. AI에 관련된 그 반도체 칩보다 저는 오히려 그 히토류나 리튬이나 자원개발이거나 그 금속 관련된 것도 연결된 거.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눈에 보인 게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은 단기간에 7, 80만 원짜리가 더블 가니까 흔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기서는 풍산, 대한전선 이제 몇 가지 종목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펀드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앞으로 저는 굉장히 큰 게임들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EEM 지수 또 대차 매매, 롱숏 전략을 저희가 잘 이용하는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중에서 자동차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시점부터는 뭐 배당도 생각하면 담아가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던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제가 눈이 현대차는 제가 자칭 타칭 거버넌스 전문가라고 현대차 요번에 현대 글로비스를 파져갖고 지금 15만 원 왔어요. 19만 원에서 가격대는 매력이 있는데 아직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현대건설하고 현대제철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제가 이게 이제 투자 역사로 정봉고 회장님이 건강히 20년 2월에 악화되면서 물러나고 네. 이때 10월 14일 날이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했습니다. 이 일정표도 잘 보세요. 그리고 빅베스를 했어요. 그래서 정봉고 회장님 세타 엔진을 다 빅베스해서 이때 4조 이익 난다는 걸 1조 얼마 적자를 발표해서 주가를 박살냈거든요. 그게 일단 바닥입니다. 요때 그 기점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때 이 그림으로 뭔가 다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쪽에 CIO에 관련된 전략가라면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주니까 요거하고 뭔가 거버넌스로 하는 게임을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이때 생각이 어떠냐면 현대건설이 이때 시세를 거의 이때가 얼마냐면 4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죽이면서 2만 원대까지 죽여요. 2만 원대. 그래서 이때 털린 분들이 또 많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털게끔 만드는 게 저는 매도자들의 그 탐욕자들의 그 희석화 전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8만 원까지 급등시키잖아요. 이게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뭐 하려고 하는 에너지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5만 원대는 매수해요. 그리고 8만 원은 아직 돌파 못해요. 그 대신 현대 엔지니어링을 합할 건지 아니면 이게 정몽구 회장님 상속 지분을 받아서 할 건지 뭐 이게 제가 선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누가 되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뭔가 아직도 현대차 기아는 계속 누를 거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매수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년 연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이번에 이 실적이 단해서 오히려 빅베스를 시켜버려요. 뭐 관세 부분 때문에. 네. 그래갖고 만약에 현대차가 20만 원을 깨요. 그럼 사죠. 그러면 한 10에서 20%또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대신 추세 매매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제 생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때 이제 제가 2만 원, 2만 원대 있던 현대로템이 분명히 이거를 작업할 거다가 10만 원 간다고 노래 불렀던 요새 HMN 노래 부르듯이 이때는 만나는 사람보다 현대로템 해갖고 안 가니까 욕을 제일 많이 먹었고 뭐 또 이때는 뭐 갔다 해서 철도 통해서 영업 정지도 당하고 막 악재. 그런데 이게 지금 20만 원 아닙니까? 저는 현대로템을 20만 원 왜 하나? 난 그 추천하는 분도 이상하고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저는 그거는 15만 원까지 무슨 이거 해도 죽으면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가려고 그러면 수소 트럭, 수소차, 현대로템에서. 근데 그러려면 현대제철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현대제철을 우선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공장 지을 때까지는 시간 인터벌이 있으니까 요 시차를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뭔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수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현대차 그룹은 지금 로봇하고 수소 갖고 뭔가 풀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그 수소 연맹이라는 게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이제 포스코, 현대, SK, 효성 아주 뭔가 수소와 에너지와 연결된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그 프로그 파워나 우리나라에는 두산 피어센이나 버머 피어 프로그 파워나 이게 그런 거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다 현대차 그룹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아직도 보스턴 다이너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시간 인터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몽구 회장님 그 상속 에너지를 먼저 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은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 이건희 회장님 상속 그 사이클이 먼저. 그래서 거버넌스를 먼저 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미국 관세라든지 공장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 때 그때 나오는 워딩이 뭔가 작업이 들어갈 때 저는 요새 저 얘기들 많잖아요. 뭐 강북에 신규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공급 뭐 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얘기 나오고 한강 벨트라인 나고 그 다음에 또 용산 공작청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들
이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쫙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현대차의 거버넌스는 현대제차라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갖고 먼저 푼 다음에 내년 선거 때 누가 되나 대충 이런 것들 갖고 뭔가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이건 약간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갖고 대응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현대차 전체적인 그룹 주가는 신경질 많이 나실 거예요. 요새 현대차 기아 갖고 오신 분들 원망이 뭐 2차 전지하고 비슷해요. 아니 그 삼성전자도 저렇게 가는데 내 현대차 기아는 배당만 안 돼. 적어도 20-30%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돼주는 게 다 이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좀 뒤로 밀어보는 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서학 투자자 분들 중에서 드론 관련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방산주,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드론주에 집중하자. 그렇죠. 네. 흐름이 좀 어땠습니까, 대표님? 아니 전차 하나를 드론 하나를 뽀개버리는 세상인데 20만 원짜리 2만 원대 하나는 걸 2, 3만 원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드론 관련주가 이제 보시면 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1달러, 2달러짜리 머니게임이 제일 화려하다. 1달러, 2달러짜리 머니게임이.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도 망한다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연결돼가 이게 망한다 할 때 두산그룹의 주가가 16,000원, 2만 원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얼마입니까? 8만 원이에요. 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드라곤플라이가 4달러, 5달러에 40자, 40자 노래 불렀던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13, 14예요.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습니다. 드라곤플라이, 그 다음에 Unusual Machines, 레디케어 홀딩스 다 2-3배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 위치입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제나테크, 그럼 드론에도요 군사용 드론 있고요, 날아다니는 물류용 드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드론들이 있어요. 요게 제나테크가 저는 요새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나테크. 이게 이제 5달러에서 옆으로 긴 기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따보면 10에서 15달러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 팔아서 제나테크나, 그 다음 페러제라텔로지가 우리가 60센트 사갖고 2달러 요거 갔다가 이제 1달러 20센트에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했는데 요게 이제 다음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사는 게, 그래서 드론주 서학 투자자, 우리나라 드론은 아직 못 가요. 이것도 묘해요.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팅 컴퓨터는 뭐 3배, 4배 가는데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똑같아요. 그 에너지가,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 뭐라 그럴까요? 수소 관련주는 저는 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학투자 미국 가갖고 작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급등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사학투자자가 외국에 많이 투자해서 이게 이제 또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만드는 또 주 에너지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거의 20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1, 2, 3이 수익이 안 나요. 뭔지 아십니까? 1, 2, 3이요? 네. 뭘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입니다. 오히려 1, 2, 3은 보유가 제일 많으세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그냥 돈만 묶인 꼴이 되거나 안 빠져요. 그런데 뭐가 수익이 나? 제가 이 그림 갖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대표님은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는 드론주가 가장 강할 거다 이런 관점이세요? 그리고 수소, 리튬. 저 N7은 파생해서 이 꼴 이 모양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엔비디아,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습니까? 나스닥 22,000 지금 15일 지났는데 22,500 낮아졌어요. 테슬라 438, 410 똑같아요. 엔비디아 184, 183 똑같아요. 오클로가 보십시오. 110불이 170불이 갔습니다. 이게 원전주에서 뉴스케일은 눌렀는데 뭐죠? 샘 알트만 관련된 이게 그러면 뉴스케일하고 왜 차이가 나나? 대주주가 2천만 주 공실했거든요. 뉴스케일. 그게 이제 다 물리적으로 팔린 것 같아요. 이제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두산에너비티 같이 받고 원전주 순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이온큐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또 상대적으로는 딴 거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죠. 오라클, 브로드컴 이거 그냥 보합이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 그림 보고 어떤 느낌 드세요? 여기서는 제가 오클로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원전주. 이게 이제 뉴스케일이 따라갈 건데 이 그림이 이제 뭐 갖다 해서 오픈 AI가 돈이 없어요. 적자 기업이고. 네. 그러면 다른 데가 돈을 줘서 투자해요. 그러면 이 돈 준 거 갖고 얘네들이 또 발주를 해요. 이게 서로 짜고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막 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유동성에서 계속 그래서 삼성전자, SK 칩이 뭐 와서 아주 꿈의 수치가 나올 거다라고 막 떠들잖아요. 오픈 AI가 거품이네요. 아직은 이게 확인은 언제 될까요? 네. 여기서 망하는 게 나오면 확인된다고요. 아직까지는 서로들 도와주면서 돌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레일스 두다가 갑자기 회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막 돈을 줄 땐 신났죠. 그런데 회수하는데 돈을 못 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초자산 청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거품은 이 가는 과정에서 청산 들어가는 기업 생기면 이게 이제 큰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 AI 관련된 종목도 심지어는 엔비디아도 트레이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400불인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는 희석가 전략으로 제가 또 욕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에코프로가 엄청난 흥분한 100만 원대 이상 될 때 이거 무조건 몇 분의 1 토막되니까 그때 이제 얘네들이 유무상 증자하고 액분하고 막 그래서 희석가에서 분명히 저 팔아먹을 거다. 테슬라가 액분을 몇 번 한지 아십니까? 많이 했어요. 요 수치 보십시오. 네. 2020년 8월에 한 주가 5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200불이 400불로 조정됐어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2022년도 8월 달에 얘가 또 박살냈다가 또 900불 갈 때 또 3대 1로 했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들고 계신 분은 이게 몇 주 된 거예요? 한 주가 5주 됐고 다수가 15주 된 거예요. 그럼 지금 15주 된 거 갖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400불 갖고 싸운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여기다 곱하기 15이더라고요. 그런 에너지의 수익을 보신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주주라고요. 대주주라고요. 지금 메인들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해서 이게 액분을 한 에너지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엔비디아도 최근에 한 주가 10주가 됐습니다. 네.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이에요. 여기 2024년도 5월 달에 한 주 갖고 있으면 9주에서 10주가 됐습니다. 이때가 얼마냐? 120불이에요. 120불. 이게 지금 190불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10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주주는 그렇게 곱하. 우리 투자자는 지금 이거는 뭐 170불에 샀어, 180불 요 가격대지만 길게 메인들 펀드나 이거를 갖고 있는 액분까지 한 그러한 수량은 에너지는 이거 희석화시켜도 엄청난 수익의 에너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어마하다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석가 전략 그 매도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희석가를 해놓은 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저는 이번에 195불에 판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매매를 해봤거든요. 네. 실제로는 단타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165불, 175불 오면 얘도 뭔가 무슨 악재가 나오거나 희석화 시켜서 실적 나왔는데 뭔가 숏에 걸리거나 그럴 때 그때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 나오면 또 팔래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는 그런 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들어가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냐면 이 글로벌 X가 운영하는 펀드 종목들을 들어가자.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글로벌 X가 어떤 곳인데요? 미래에셋 미국 자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 자산 운용 자회사의 자회사의 예, 그 자산 운용사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글로벌 X에서 제가 두 가지 펀드를 권해드릴게요. 미국 펀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또. 네. 그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아니, 우리나라 미래 기업이다. 에셋이니까 거기 수소 ETF는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 맨 밑에 보면 버마 비어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 연맹 이게 이제 제가 프로그 파워를 이 시간 또 이건 우리 방송 들으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2025년도 4월입니다. 금년도예요. 이거 90% 손해났으니까 이거 청산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청산 안 시킵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때 80센트니까 사놓으면 무조건 크게 먹을 겁니다. 이때 생각이 옛날 두산 그룹이 망가집니다. 그 두산 뉴스케일이 이불 들어가고 막 박살날 때 청산 절대 안 들어가고 그때 두산에너비가 박살났거든요. 똑같은 아이디어의 생각을 했는데 얘가 수세연맹가 뭐가 되는지 글로벌 X가 붙은 거예요. 글로벌 X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그리고 SK그룹 여러분들 이 자산운용사가 이런 것들이 펀드 갖고 신용 창출하거나 이런 머니게임의 어떤 전략을 짜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주도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하나그룹, 효성그룹에서 아직 못 간 거 이게 수소연맹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X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미래에셋 자회사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X 어때요? 이게 HYDR ETF입니다. 수소 ETF예요. 네. 146불이 14불이니까 10분의 1 토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등이 뭘까요? 모두 국내 기업인가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거니까. 그럴 순 없겠죠. 예. 네. 1등이 블룸에너지예요. 요새 블룸에너지, 이 블룸에너지. 이 플러그 파워가 요 명단의 10위 맨 밑에 있었습니다. 2등으로 올라왔어요. 이 2등으로 올라온 에너지가 바닥에서 400~500%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3등이 뭐예요? 두산 피어셀입니다. 1, 2, 3. 이게 수소예요, 수소. 수소 발전 에너지. 가스 터빈 수소 발전 에너지. 심지어는 이게 그 수소 가스가 우주까지 갈 겁니다. 우주 그 로켓 할 때 이 옆에 이 에너지가 저는 글로벌 X예요. 이게 미래 에셋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략과 사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블룸에너지 보세요. 이게 작전주 그래프지 이게 정상적 그래프입니까? 그런데 이 펀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8불, 10불짜리가 10배를 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 팔란티어니, 엔비디아니 이런 거 쳐다볼 때 지금 이 작업이 벌써 이렇게 어마무시한 머니게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블룸에너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그 파워도 보시면 이렇게 46불짜리가 70센트까지 빠진 거거든요. 지금 이게 파도 타면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얘는 저와 같이 보여요. 뉴스 케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대표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회사가
글로벌 X라는 미국의 수소 ETF를 상장하고 있는데 지금 HYDR. 네, 네. 그 종목을 상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아니 지금 라고 진행 분석을 중이죠. 진행 중이라고 예.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고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원전 스타디를 하시죠. 뉴스케일을 스타디를 하자. 그러면 이게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주면서 여기서도 창조하면 이게 흑자가 돼요. 흑자 될 때 끝내시죠. 요 스토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의 꽃이 어디냐? 포스코 그룹이 날아갈 때가 끝날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포스코 그룹. 네.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의 가장 큰 목표가 수소입니다. 그 사석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는 내가 선정권을 놓쳤다. 수소는 이게 에너지가 크거든요. 수소, 배, 수소, 날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전차, 등등등등. 이거를 선점할 것 같으세요. 거기에 연결된 게 이제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그래서 제가 제2의 현대로템의 시간 여행하는 종목을 일진다이아 갖고 한 5년 동안 매매하지 말고 정리식으로 계속 사라. 이게 또 거기에 연결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템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원동력이 이제 원전 같이 이런 그 플러그 파워라든지 HDR ETF라든지 블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요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두산 피어셀이나 범한 피어셀은 요새 단기간에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범한 피어셀은 또 뭐하고도 연결돼 있죠? 장보고함, 잠수함. 요번에 중국이 하나그룹을 때렸어요. 이거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큰 피해는 없다. 조선주 다시 매수해도 된다라고 풀이를 하던데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저하고도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하나그룹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중국과 이렇게 싸움 들어가는 거에 우리나라 보고 줄 잘 서라고 공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조선이나 이런 거는 중국한테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조선 쪽은요. 그러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와갖고 원전이나 조선은 우리가 3,500불을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에너지가 더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번에 그 30일 날 와갖고 저는 미중 간의 싸움은 저는 다음 대권까지 계속 안 끝나요. 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싸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싸움의 속도를 늦춘 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리듬이에요, 리듬. 그러면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할 때 이제 리듬 관련된 그 가까이에서 히토류? 히토류 생산하는 가까이에서 자체적인 개발을 광산하는 개발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다른 나라 회사를 M&A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남미 쪽이 많아요. 그린란드 쪽.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 패밀리들이 코인에서 번 돈 갖고 그쪽을 작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미래에셋, 이 미래에셋 이거 누가 전략을 짜고 펀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벌써 미국에 들어가고 오히려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X ETF 쪽이 저는 이게 프라임 브로커 역할도 하면은 무섭거든요. 신용 창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X의 리튬 배터리를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의견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될 ETF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랜만에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제방송을 보면 삼성전자는 13만 원 간다. SK 하이닉스는 56만 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는 권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승률이 크지 않으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 의견을 좀 따라가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세요. 이거는 투자자 자신의 투자 성향으로 결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IT전 그럼 삼성전자 하느니 퀄리타스 반도체 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11만 12만 갈 때
삼성전자 수익률의 3배 정도 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트럼프 워딩에 의해서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이 반도체 품목 관세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들 좋다고 그러다가 짱돌 맞는 거고. 그거는 트럼프의 워딩에 의해서 변동할 거니까 저는 9만 원에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11만 원 가든 13만 원 가든. 이 증권맨들 어널리스트 사고로는 이제 난리치는 위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싱가포르 형님들의 그 아까 얘기한 그 변동성 전략이 이제 작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말부터 대만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TSMC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가 제가 인텔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텔이 35불까지 와서는 저는 이제 땡친다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공격은 뭐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지분 내놔라든지 TSMC 빨리 들어와. 공장 들어서 이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들어갈 때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빰때기도 때릴 거라고요. 그럼 빰때기 맞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9만 원대 왜 지금 와서 흥분하니? 지금 뭐 삼성전자 보면 다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왜 사? 그런 바에는 나는 오히려 이 글로벌 X 이 미래에셋 사고가 지금 미국 이게 이제 미국에 벌써 전략화 시켜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뭘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까? 달러 자산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금 올라가고 달러 자산. 그럼 달러 자산 여기서 벌써 갖다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심지어는 대한항공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한항공 뭐 한한령 이렇게 했는데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항공은 달러가 1,450원, 1,500원 가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때나 사시라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될 때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X축에 대한항공 넣고 Y축에 원달러 넣고 이게 이 부분을 갖고 대한항공 보듯이 저는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선 수주업체들이에요. 원전, 다들 달러로 수주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러 파워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대 글로벌 X의 리튬 배터리 관련주. 그러면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시간이 됐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 네. 그럴 때 여기에 네. 종목 작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리튬주에 벌써 MP 머티리얼스 시간이 안 된다네요.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드리겠습니다.